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차트 보는 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반응이 좋으면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람마다 동일한 차트를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뭐 떨어진다, 어떤 사람은 횡보한다. 뭐 각자 다른 의견이 있고요. 이게 횡보하는지 뭐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추세가 어떤지 뭐 어디가 지지하는지 이런 것들도 전혀 눈에 안 들어온 분도 계세요.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한글을 모르면은 신문이 눈에 안 들어오고요. 그죠? 영어를 모르면은 간판에 무슨 글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계속 눈에 익다 보면은 그게 무슨 그림인지 압니다. 여러분들 하물며 고스톱을 치시면은 고스톱의 패의 일부분만 보더라도 어때요? 이게 숫자가 몇인지 8인지 뭐, 팔광인지 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차트도요, 계속 봐야 내가 눈에 쏙 들어오고, 이게 어떤 흐름을 가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기본적으로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좀 가이드를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차트가 이렇게 있는데, 차트를 설명하기에는 사실상 요 짧은 영상으로 하기엔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뭐 캔들이 어떻다 이런 것들은 다른 영상도 있고요. 그리고 제 영상에도 나와 있으니까 기본적인 차트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크게 보시면은 이제 뭐 이게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기본기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아시는 분들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에서 그 위쪽과 아래쪽이 나눠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위쪽은 가격에 대한 지표고요. 밑에 쪽은 어떤 가격 이외에 대한 지표예요. 그게 보조 지표가 될 수도 있고요. 거래량이 될 수도 있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위는 가격, 아래는 가격이 아닌 거. 근데 보통 아래 기본 설정은 거래량이 돼 있고 위에는 가격이 돼 있습니다. 그만큼 주식에서 중요한 것은 가격의 변동과 거기에 얼마나 거래가 되는지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이 제일 중요하고 기본 안에서 여러 가지 선을 넣을 수가 있는데 이 선 위에가 기본적으로 설정되는 게 이동평균선, 밑에는 거래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차트 보는 방법에서 말씀드릴 것은 이 흐름을 읽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어떤 분은 이거를 이렇게 놓고 보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이렇게 놓고 보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이렇게 놓고 보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확대, 얼마큼 내가 확대를 해서 보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잘 많이 모르시는 분들 계신데 일단은 이게 일봉, 주봉, 월봉인데요. 사실 월봉, 연봉은요. 이미 스케일이 어느 정도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만큼의 뭐 5년, 6년씩 돼 있기 때문에 월봉은 내가 이거 확장과 감소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 주봉 그리고 일봉입니다. 자, 첫 번째 주봉은요. 뭐가 되냐면은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에 주가가 이렇게 변동폭이 있으면요. 이 왜곡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최근의 트렌드가 나오지만은 이 뒤쪽에 과거 지표를 보면은 요게 변동폭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은 실질적 변동폭이 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 주봉에서 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를 주봉을 놓고서는 막 5년씩 놓고 보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들 월봉을 놓으시면요 5년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주봉을 놓고서는 5년을 놓을 필요가 없어요. 주봉은 정말로 맥시멈 2년에 3년만 이렇게 소트를 해서 트렌드를 확인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어, 아시겠죠? 그리고 일봉은요. 일봉을 볼 때는 하나의 봉이 1일이기 때문에 1일 설정할 때 어떻게 보시냐면 이렇게 길게 놓더라도요. 최대 2년밖에 안 돼요. 길게 놓더라도. 그러니까 길게 놔서 이렇게 트렌드를 확인할 바에는 주봉을 보는 게 낫고요. 맥스 1년 정도, 1년에서 1년 반 정도 이렇게 안팎으로 이렇게 트렌드를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트렌드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뭘 착각을 많이 하시냐면은 요거를 대충 이렇게 놓고 보시는 분이 계세요. 대충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일봉도요. 어떤 한 달이나 두 달 정도의 기준으로 이렇게 타이트하게 파악을 하시는 것이 좋고 이 타이트하게 파악하는 곳 안에서 캔들의 모양과 위치 이런 것들 잘 보시면 좋습니다. 어,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또 하나 뭐냐면은 캔들 색깔을 잘 안 보세요.
가격만 많이 보십니다. 기준가에 얼마큼 내가 오늘 어제 대비 오늘 얼마큼 올랐냐 내렸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캔들의 색깔이에요. 이 색깔은요. 빨간색은 매수의 힘, 파란색은 매도의 힘이라고 보셔도 무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간 색깔이 많이 나온다면은 그만큼 매수의 힘이 강한 것이고 파란 색깔이 많이 나온다면 매도의 힘이 강한 거죠. 그래서 비록 이렇게 보시면은 주가가 올라가지 않더라도 어떻습니까? 요 부분에서의 빨간색의 개수와 요 부분에서의 빨간색 개수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주가가 크게 변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다면 매수의 시그널로 인식해서 상당히 좋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도 어, 빨간색의 개수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바닥을 다지는 그런 근거가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차트를 보는 방법이잖아요. 이 보는 방법인데 차트를 어떤 맹목적인 어떤 하나의 지표 값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차트를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외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차트를 봤어요. 예를 들어서 이동평균선이에요. 여기 이탈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탈된 것을 맞추려고 다른 지표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반드시 봐야 될 것은 차트를 볼 때 예를 들면은 지금 보시는 화면 인텔리안 테크인데 인텔리안 테크의 이게 코스닥에 있는 건지 코스피에 있는 건지 보시고 그때와 같이 맞춰서 그날 동일한 날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지수에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를 반드시 파악을 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차트를 보실 때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추세를 긋고 선 긋고 막 이런 건 좋은데 이거를 최소한 5분 이상은 보셔야 됩니다. 5분 이상 이 흐름에 대해서 곱씹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걸 곱씹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차트 보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내가 매수를 하고 싶다 또는 매도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차트를 내가 매수하려고 하는 3개월 전으로 돌아가시는 거 좋아요. 그래서 내가 3개월 전에 매수를 했다면 내가 3개월 전에 매도를 하려고 했다면 앞으로 매도를 한다고 한다면 이런 가정을 세우시고 차트를 돌아가세요. 이렇게 3개월 전으로 이렇게 돌아가세요.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여기서부터 내가 이때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실제로 내가 여기서 매매를 이미 했다라는 가정하에 한 칸씩 곱씹으면서 옮겨보세요. 옮겨보시면은 이거를 그냥 이렇게 놓고선 차트를 보는 것과 이거를 이제 하나씩 이렇게 옮겨가면서 보시는 거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한다는 거 저는 이제 시뮬레이션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시면은 비록 내가 매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지금 내가 매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 그리고 지금의 힘의 이 종목에 대한 힘의 강도 그리고 얼마나 소외가 됐는지 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굳이 물리지 않더라도 내가 굳이 주식을 매수하지 않더라도 조금 더 근접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반드시 하시는 것이 내가 매수를 조금 더 싸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차트 보실 때 내가 매수하고 싶었던 현재 위치에서 과거 2개월, 3개월 전으로 돌아가서 매수했다는 가정하에 차트를 하나씩 옮기면서 보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지와 저항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그 차트를 보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추세도 중요하지만은 지지와 저항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지는요 매수를 하려고 보는 거고요. 저항은 매도를 하려고 보통 봅니다. 물론 이제 저항 값을 보고 매수를 할지 말지 정하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상태에서 추세는 중요합니다. 추세는 중요한데 추세는 세 가지밖에 없죠. 비추세 네 가지입니다. 비추세, 추세가 없는 거, 그다음 횡보, 상승, 하락 이 네 개예요. 근데 이 추세를 확인하려면 추세가 어느 정도 완성되기 전까지는 그 추세를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이 상승 추세죠. 이렇게 보면은 과거 차트를 보면 알 수 있지만은 요거를 이렇게 놓으면요. 요 구간이 상승 추세입니까? 모르죠. 당겨 볼게요. 여기 있어요. 상승 추세입니까? 모르죠. 여기가 횡보일 수 있기 때문에 더 당겨 봅니다. 상승 추세입니까? 라고 해 가지고 여기서 매수해 버리면 어떻습니까? 이런 상승 추세라고 생각해서. 그러면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가 이게 물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트렌드가 이렇게 갈지 안 갈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탈이지 않습니까? 그럼 팝니까? 여기서 팔면은 결국에는 내가 여기서 몇 개월 동안 갖고 있던 거랑 다 물거품이 됩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추세가 됐다고 매도를 하는 것은 정말로 장기 투자를 하거나 중장기 투자를 해가지고 추세를 쭉 끝까지 먹어서 추세가 이탈해도 내가 충분한 이익이 났을 때 이 정말 아주 극소 퍼센트에 해당되는 그 내용이고요. 추세를 확인한다기보다는 차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지지와 저항입니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느 지점에 대해서 지지가 있고 저항이 있다. 그 지지와 저항의 기본적인 값은 거래량. 얼마나 그 부분에서 많은 거래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켜야 되고 그 부분은 팔아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차트를 보실 때 이런 추세가 형성됐다라고 단원에서 그리면은 오히려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지지와 저항을 보시는 것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차트를 보실 때 차트를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눈으로요. 눈으로 보는 건데 어, 부정적으로 보세요. 차트를. 매수하기 전에는 부정적으로 보시고요. 매도하기 전에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매수를 하기 전에는 보통 매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요. 어떻습니까? 추세가 이렇게 됐어. 뚫었네? 사야지? 이게 아니라, 뚫었으면은 이거 조금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겠다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들어가죠. 그래야 내가 분할 매수도 할 수 있고요. 그래야지 내가 욕심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덜 물릴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예상과 다르게 올라가는 거는 내가 손실 봤다고 지금 배 아파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좀 보수를 잘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집 거래 같은 걸 하실 때 무조건 집값이 오른다고 사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따져보고 등기부 등본도 떼어보고 여러 내역도 다 보시다시피 주식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하나는 매도할 때 좀 긍정적으로 보냐고 말씀드리냐면 어, 긍정적으로 보지 않으면요. 내가 최고점에서 팔지 않으면 무조건 손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합하는 건 방지하고자 좀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어쨌건 제가 조금 한 10분 넘게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끝도 없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파생된 내용들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또 댓글 달아주시고 그래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